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실에서 이제 학부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있는 이지혜이고, 저는 원래는 인간의 뇌 세포를 싱글셀로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휴먼 브레인 오가노이드로 관심이 좀 가게 되어서 앞으로 이 휴먼 브레인 오가노이드라는 모델 혹은 샘플이 저희 연구실에서도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Brain Chimeras Reveal Individual Susceptibility to Neurotoxic Triggers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는 인간 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뇌가 정말 복잡한 기관입니다. WHO에 의하면 8명 중에 적어도 1명은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약물들이 임상실험에서 가장 그 효과가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 뇌가 정말 복잡한 기관이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말 많은 모델들, 셀라인들이라든지 혹은 G 뇌를 사용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가 덜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뇌가 그런 셀라인들 혹은 실험 모델들과 정말 다른 고유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런 특이성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인간 뇌가 필요하지만, 인간 뇌는 윤리적으로도 적으로도 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 상황을 좀 해결하고자 나온 게 이제 오가노이드인데,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도너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이제 세포를 채취를 한 다음에 그 세포를 역분화시켜서 줄기세포를 만들고 그 줄기세포를 디소시에이션, 세포로 각각 분리를 시킨 다음에 3D 형태로 만든 게 오가노이드인데요. 그 오가노이드 그 형태에서 이제 다양한 그로스 팩터라든지 몰레큘을 넣어서 원하는 장기로 분화시킨 게 우리가 대체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뇌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말하면 인간에게서 세포를 추출을 하고 그 세포로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줄기세포를 디소시에이션하고 3D로 만들어서 뉴럴 오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뇌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그런 프로토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기본적인 그런 과정 외에도 특별히 저희가 더 보고 싶은 브레인 리전이 있어서 특별한 몰레큘이나 어디셔널한 그로스 팩터를 넣은 것이 가이디드 프로토콜 혹은 가이디드 오가노이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가이디드 오가노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언가이디드 오가노이드는 기존 다른 가이디드 오가노이드에 비해서 좀 더 헤테로제너스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토콜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을 보면은 다양한 팩터들을 넣었을 때 서로 다른 뇌의 부분들로 분화가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9년에 오가노이드에 대한 리뷰 논문에서 가져온 표인데, 2014년부터 이미 정말 다양한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프로토콜들이 개발이 되었고, 2019년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야 할지, 혹은 이 프로토콜들을 병합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그런 연구가 있는지, 혹은 오가노이드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더불어서 최근에는 한 가지 오가노이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 개 이상의 오가노이드를 합쳐서 진행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 보라색 부분이 이제 뇌 오가노이드, 중간 부분이 척추 오가노이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근육 오가노이드로 이 뇌 오가노이드 부분에 시그널을 주면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그런 어셈블로이드를 형성한 연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 제가 유의미 주목해서 봤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두 뇌 오가노이드 사이를 하나의 뉴런을 커넥션을 만들었을 때 프로젝션 뉴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심지어 두 오가노이드를 옆으로 붙여놓은 것보다 더 강한 그런 뉴런 시그널들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오가노이드를 합쳐서 진행하는 연구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 논문을 발표한 교수님께서는 알로타 교수님이라고 하버드에서 이제 콜티콜 디벨롭먼트나 뉴로 디벨롭먼트 디시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이 교수님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포유류의 그 덴드피질과 관련된 메커니즘 혹은 질병들을 이 오가노이드 모델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가노이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할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카이메로이드입니다. 카이메로이드는 이제 개수상으로는 하나의 오가노이드지만 여러 명의 도너에게서 오가노이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종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기존에 제가 발표를 했었던 오가노이드 논문이 이제 자폐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페노타입으로 컨버징한다.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 논문이 이제 알로타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논문이었고 디스커션 부분에 우리는 이러한 결과물을 냈지만 결국에는 다양한 셀라인 혹은 서로 다른 도너들에서 나온 오가노이드가 그 유전적 배경 때문에 서로 다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이 카이메로이드를 통해서는 다양한 도너에게서 온 하나의 오가노이다 보니까 그런 특성들을 연구할 수 있다라고 새롭게 제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카이메로이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연구에서 시도를 했던 것은 줄기세포 단계에서 세포들을 디소시에이션하고 서로 이제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3D 카이메로이드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밥플롯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자 이 배합에 따라서 도너가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고 하나의 도너가 그 배합된 카이메로이드에 기여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결국엔 도노 스페시픽한 특성들을 알 수 없는 카이메로이드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따라서 조금 더 분화된 상태인 뉴로널 스템셀 카이메로이드를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각각의 도너에게서 줄기세포 단계에서 오가노를 하나씩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디소시에이션하고 다시 하나의 큰 오가노이드로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카이메로이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너들에서 온 셀들이 균일하게 분포를 하면서 도너 스페시픽한 트레이트를 잘 담은 카이메로이드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공간 전사체 그리고 싱글셀 분석까지 진행을 하였는데 여기 이 F 피겨를 보시면 이게 공간 전사체 결과인데요. 결국에는 카이메로이드를 잘라낸 단면을 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F에서 밑에 줄에 보시면 도널 디스트리뷰션 아래 정말 다양한 도너에게서 온 셀들이 고르게 섞여 있고 또 위에 있는 스페셜 그림을 보게 되면은 로제트라고 오가노이드에서 꽃 모양의 동글동글한 구조가 나온 것이 오가노이드 잘 형성이 되었다라고 증명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다양한 도너에게서 왔다. 결국에는 각각의 도너가 다 이 오가노이드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H에서 보면은 이제 다양한 셀 타입도 결국에는 다양한 셀 라인 혹은 도너에서 균일하게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여기에서는 다양한 유전자 배경을 갖고 있는 도너들에게서 각각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그 오가노이드를 디소시에이션, 어그리게이션 해서 새로운 카이메로이드를 만들고 그것을 점점 더 분할을 해서 추후 분석에 사용을 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카이메로이드들이 이제 각각 도너들의 특성을 균일하게 가지고 왔지만 혹시 너무나 바이어스 커렉션이 일어나진 않았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GM이라는 도너 혹은 셀라인이 그 분해능 혹은 다능성이 매우 강한 셀라인이었다고 해요. 따라서 이 GM의 특성이 지금 여기 E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트라젝토리 아날리시스를 했을 때 초반에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균일하게 세포 분화에는 기여를 했지만 그 다능성도 잘 반영이 되었다. 즉, 배치 코렉션은 잘 되었지만 도너 스페시피시티도 잘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카이메라드가 잘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6가지 뭐 배치가 잘 활성이 되었는지 뭐 다른 브레인과 유사한지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2가지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기존의 이 연구실에서는 휴먼 브레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매우 유사한 오가노이드를 만들었고 그 오가노이드를 종합하기 위해서 카이메로이드를 만든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 카이메로이드가 기존에 만든 우리 오가노이드와 유사한지
그리고 이 카이메로이드가 기존에 있는 태아의 뇌들과도 유사를 한지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카이메로이드라는 두 번이나 디소시에이션, 어그레이션 하는 이 과정이 한 명의 도너에서 왔을 때와 여러 명의 도너에서 왔을 때 그 효과가 동일한지 또 비교해주면서 카이메로이드의 이 프로토콜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 방금 만든 뉴로널 스템셀 카이메로이드와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오가노이드 아틀라스 그 셀 타입을 한번 매칭을 시켜봤는데 그 둘에서 셀 타입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서 보면은 뉴로널 스템셀 카이메로이드와 기존에 이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휴먼 브레인 피탈 아틀라스에 있는 각각의 그 세포들과도 잘 매칭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이메로이드는 오가노이드 그리고 인간 폐하의 뇌의 특성을 잘 보존을 하고 있는 좋은 모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너의 수가 영향을 주는지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레퍼런스 오가노이드 그리고 SDNSC라는 것이 싱글 도너 뉴러널 스템셀 카이메로이드고 MDNSC가 멀티 도너 뉴러널 스템셀 카이메로이드인데요. 이 세 가지를 이제 트라젝토리 아날리시스를 했을 때 이 세포의 분화 패스웨이에 따라서 가상의 시간을 부여하는 분석을 했을 때 모든 셀 타입들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말씀드리면 도너의 수에 상관없이 이 카이메르들은 잘 자라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이메로이드를 만들었는데 이 카이메로이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떠한 연구에 쓸 수 있을까? 이제 다음 이제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뉴로톡식 트리거, 결국에는 인간의 그 뉴런들 영향을 줄 수 있는 에탄올과 BPA라는 물질을 각각 처리를 해서 이 카이메로이드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피탈 알코올 스펙트럼 디스오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태아의 그 뉴런의 발달 과정 중에서 정말 도너에 따라서 그 페노타입의 베리에이션이 엄청 큰 그런 하나의 질병 스펙트럼 디스오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PA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영향으로는 BPA가 원래는 간질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잘 알려진 그런 약물인데 이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자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BPA를 통해서 카이메르도 자폐와 관련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DIV, 그 Days in vitro 45일부터 75일까지 에탄올과 BPA를 처리를 하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분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에탄올과 BPA가 처리된 샘플들이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겨 B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에탄올 처리된 셀들, 그리고 BPA 처리된 셀들이 모두 다 고르게 각각의 세포가 분화된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포들의 이제 양을 보았을 때 일단 에탄올을 처리한 그 결과로서는 CPN이라는 칼로스 프로젝션 뉴런 그리고 IP라는 인터미디트 프로젝터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BPA를 처리를 했을 때는 이 IP와 CPN이 감소를 했지만 반대로 이니비토리 뉴런 혹은 immature convergent 인터뉴런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콜로이드 플렉서스 셀이 증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특정적인 셀 타입의 변화가 이 뉴럴러지컬한 톡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게 도노 스페시픽한 패턴이 나타나는지도 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 CW라는 셀 라인, 도너 라인에서 나온 셀들이 시그니피컨트하게 감소를 하였고 BP 같은 경우에는 같은 셀 라인이 시그니피컨트하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카이메로이드를 통해서 인간의 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약물을 테스팅을 할 수가 있고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심지어 도너 스페시픽한 캐릭터리스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너 스페시피시티를 좀 더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 이제 CW 셀라인과 관련한 BPA 펄터블 진을 살펴봤는데 이 BPA 펄터블 진이 실제로 멀티 도너 카이메로이드뿐만 아니라 싱글 도너 카이메로이드에도 똑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것을
싱글 도너 뉴럴 스템셀 카이메로이드에서 GSE를 진행을 했을 때도 인리치먼트 스코어가 매우 높게 나오는 것을 보이면서 카이메로이드가 여러 도너에서 도너를 통해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라고 해서 뭐 바이어스나 배치 에펙트로 인해서 그 실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그거 상관없이 정말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두 그래프에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카이메이르 시스템은 어, 여러 인간들의 그런 종합적인 뇌 발달 혹은 다양한 셀 타입의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너 스페시픽한 특징들도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카이메드가 현재는 정말 많은 인력이라든지 혹은 기술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기술 발전이 있어야지 실제로 실험이나 약물 개발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또 이러한 적절한 카이메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스 팩터라든지 아니면은 몰레큘들을 착용을 해서 적절한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저번 논문도 그렇고 이번 논문도 그렇고 이 결과들을 보았을 때 이 결과만 보고 그럼 우리는 인간의 뇌가 BP와 에탄올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 각각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는가라고 저도 정말 많이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양한 강연이나 논문들 읽으면서 다들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가 이런 거를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든 오가노이드를 연구하는 분들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는 정말 많은 모델들을 통해서 실험을 해왔고 그중에서도 오가노이드가 지금 가장 어드밴스드 된 가장 인간의 뇌와 가까운 모델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모델은 브레인의 레플리케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을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정말 유의미한 결과들을 우리는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오가노이드가 많이 미숙하다고 느끼긴 하는데, 혹은 결론으로 가기에는 큰 비약이 있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 실험에서 뭐 헬라 셀라인이라든지 아니면 KO 마우스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프로토콜이 잘 정립이 되고 오가노이드에 대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저희가 되게 안정적인 실험 과정을 볼 수 있고 그 실험 과정에서 저희가 이때까지 인간에 대해서는 실험을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것들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의 저널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혜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키메로이드를 보는 것의 목적은 어떤 질환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스페시픽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스페시피시티를 보기 위해서 키메로이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에탄올이나 VPA 인듀스먼트한 결과를 보면은 싱글 도너나 멀티 도너나 결과는 비슷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 말씀은 혹시 도널 스페시피시티가 딱히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뭔가 헷갈리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이 히트맵을 보시면 싱글 도너 옆에도 이렇게 각각 색깔로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각각의 도너마다 싱글 도너 키메로이드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합쳐서 이제 멀티 도너 키메로이드를 만들어 봤는데, 그 싱글 도너 키메로이드에서 그 도너 스페시픽하게 나오는 BPA 진들이 멀티 도너에서도 똑같이 나왔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키메로이드를 만든다는 것은 오가노이드 디소시에이션하고 다시 어소시에이션 하는 그 과정인데 거기서 도너 수가 바이어스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그 결과 똑같다라고 한번 말해준 것 같아요.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 네. 그 피네로이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도너로부터 얻어서 그것이 반영된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것과 아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가노이드의 아틀라스를 만드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아까 결과 자체는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하긴 했는데 뭐가 더
나은지, 어떤 강점이 키메로이드한테 있는지. 음, 일단은 오가노이드 아틀라스를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시퀀싱 이후에만 가능한 거니까 그 전에 여기서 하려고 했던 이런 에탄올 처리라든지 아니면 BPA 처리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키메로이드가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은 그거 외에도 이제 시퀀싱 과정에서는 제 생각엔 하나의 오가노이드를 시퀀싱 하는 거니까 어떻게 말하면 배치 이펙트가 적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연구가 이번 달에 나온 연구인데 한 두 달 전에 알루타 교수님이 이 연구를 가지고 발표하는 강연을 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아 그러면 여러 가지 오가노이들 그냥 각자 하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마을처럼 만들어서 하는 거랑 굳이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거랑 차이와 장점이 뭐냐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임경 선생님의 질문 연장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아르테 교수님 말씀을 하셨던 게 사실 따로따로 보면은 디퓨ዥ는 속도가 달라서 좀 제대로 된 타임 포인트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렇지만 함께 모아놨을 때 카이메를 적절히 만들면 오히려 그런 셀 인터랙션을 통해서 좀 분화 속도들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 결국엔 종합적인 아까 말한 콜렉티브한 디벨롭멘털 비헤이비어를 관찰하기에 매우 좋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런 오가노이드 간의 이런 인터랙션 같은 것들이 그런 도노 스페시피시티를 흐리거나 그럴 수는 없을까요? 약간 서로 영향 주는 것 자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스페시피시티를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계속 싱글 도넛 카이메로이드, 멀티 도넛 카이메로이드를 계속 비교하면서 그럴 일은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잘하는 거는 서로 도움을 주지만 그렇다고 스페시피티는 영향을 안 주는 정말 좋은 모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시험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게 몇 개는 있지 않았을까요? USBC를 기대했는데 몇 개 좀 안 나오는 게 그때 있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뚜렷한 결과들 몇 개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마 의미 있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질문 간단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어, NPR이 생각이 갑자기 나서 NPR에는 이제 그 변이의 영향력을 셀 레벨에서 관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방식을 이제 셀 레벨이 아니라 올가노이드 레벨로 적용을 해서 뭐 돈은 엄청 많이 들겠지만 이제 그 오가노이드를 한 수백만 개를 아니 수백 개를 이제 변이별로 만들어서 그 유전자 발현량을 볼 수 있다면 MPRA보다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가 좀 궁금하고 아마 이런 논문은 아마 없겠죠? 이게 비용이 워낙 많이 들 것 같아서 일단 그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MPRA를 잘 모르긴 하는데 아마 선희 선생님의 이 질문의 메인 포인트는 정말 많은 수를 하면은 정말 의미 있는 통계적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연구가 있는지 그런 뭔가 계획을 들은 적이 있는지 이게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똑같은 강연에서 그 2개월 전에 알로타 교수님 이 논문을 하고 계신 강연에서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혹시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막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아야타 교수님이 당연히 있다. 그게 통계적으로, 라고는 얘기하시지 않지만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그걸 하고 싶은데, 그냥 너무 비용이 많아서, 그걸 레이벌이 많이 들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게 된다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MPRA와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지, MPRA보다 더 나은 결과를 줄 수 있는지는 제가 MPRA를 잘 몰라가지고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MPR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아는 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떠한 변이가 특정 유전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실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DNA를 이렇게 세포 안에 뭐 아무튼 어떤 거 주사기로 이렇게 넣어서 그 변이가 있는 서열을 같이 넣어요. 그래서 이 변이가 생겼을 때 유전자 발량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보는 방식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수백 개, 수천 개를 한 번에 쫙 돌려서 그럼 이제 여러 개 변이와 여러 개 유전자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MPRA라고 알고 있거든요. 요점은 이제 그 변이의 영향력을 이제 유전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제 이 방법의 단점이 아무래도 그런 유전자의 전사나 이런 거는 단순히 하나의 유전자랑 하나의 변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그 맥락, 주변에 있는 세포들의 환경이나 뭐 그 유전자 자체에 이제 사실 유전자랑 변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염색체 23개, 아무튼 46개 아무튼 그런 게 다 얽혀서 그런 맥락이 반영이 안 된다가 단점이었는데 그 단점이 이제 오가노이드에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는 이런 MPRA 방식을 오가노이드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들었는데 뭐 지니 얘기 듣고 나니까 뭐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도 있고 뭐 당연히 변이를 오가노이드에 적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추후에는 이런 연구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서 되게 다양한 도너들의 그걸 모아가지고 오가노이드를 만든 게 큰 약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오가노이드계의 트렌드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브레인 오가노이드로 되게 큰 시도를 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다양한 도너로 만든 다른 논문들이 이게 거의 처음 논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트렌드인가는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많이 연구되었는가는 많이 연구된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좀 획기적인 실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다양한 오가노이드를 서로 합쳐서 연구하거나 그 인터랙션을 연구하려는 연구들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도너 스페시피티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연구하는 것은 이 논문의 특이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오가노이드라는 거는 꼭 여러 도너뿐만이 아니라 리전이나 아니면 그 오간 스페시피티가 다른 그런 오가노이드를 합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네. 음.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다양한 도너를 합칠 때 합칠 도너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도너라도 합칠 수 있는 건지 조건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떤 도너든지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이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약간 잠시 전체 화면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음, 제가 보았을 때, 제가 지금 여기에 다 담아오질 못한 것 같은데, 특별히 도너를 고르는 기준이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도너들 같은 경우에 남자이고 그 이전에 뭐 병,
경력이 없다, 혹은 페밀리얼한 그런 내력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중에서 페밀리얼한 내력이 있다라는 도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도너를 고르는 기준은 제한이 없고, 따라서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기술만 발전이 된다면 자기의 체세포를 뜯어내서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약물을 실험을 해서 자기의 정말 적절한 약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오가노이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큰 그림, 미래 그림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살짝 그 섹스 바이어스가 있는 상태에서 도너가 선정이 된 것은 같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답이 되었을까요? 네. 네. 그럼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키메로이드 관련은 알고 오가노이드가 되게 이른 시기에 뇌잖아요. 네. 혹시 여기서는 어노테이션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어떤 음,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했는지 그냥 궁금해서. 어노테이션 과정에서요? 그 셀 타입이 저희가 보는 브레인과는 좀 차이가 많잖아요. 오가노이드는 거의 프로제니터 위주로 되어 있고, 근데 저희도 앞으로 오가노이드 아틀라스를 만들면 이제 셀 타입 어노테이션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오가노이드는 어떤 셀 타입들이 있는지. 음, 일단은 어노테이션 과정을 제가 그 마커진들을 유심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어루메일의 어노테이션 관련된 부분을 좀 유심히 봤었거든요. 여기서 아까 그 여기서는 근데 카이메로이드를 어노테이션 하는 과정은 기존 레퍼런스 오가노이드가 이미 있다 보니까 그 오가노이드에서 제가 정확하게 세라에서 find transfer anchors랑 map query 펑션 이걸 활용을 해서 그냥 바로 어루메릭 어노테이션이 가능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존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엑사이테토리 뉴런이랑 이니비토리 뉴런 같은 마커들은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레이어 스페시픽 하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잘 아는 그런 휴먼 브레인의 뉴런들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았고 프로젝션 뉴런 같은 것으로 정의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활용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잘 기록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냥 별로 키메로이드랑 관련 있는 질문은 아닌데, 저희가 브레인 오가이노드만 보기는 했잖아요. 근데 브레인 말고 만약에 근육 오가노이드 하고 그러면 진짜 근육처럼 형성이 되나요? 왜 브레인 오가노이드도 네. 잘 키우면 그 레이어도 막 나타나고 음, 실제 그 구조까지 재현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육 오가노이드는 제가 보질 않았는데 이제 다른 인테스틴 오가노이드라든지 아니면 간 오가노이드 이런 거 봤을 때 그 간에서도 특정 유닛이 있어요. 이 유닛은 나타나야지 간이 기능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는 재현이 되지만 전체 모양은 재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뭐 팔근육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그 근육의 작은 세포 유닛, 세포들 그룹으로는 재현이 되지 않을까. 인테스틴 오가노이드도 제가
완전 확실하진 않지만 마치 내장을 뒤집은 것처럼 원래 인간에게서는 안에 있어야 될 부분이고 밖에 있을 때는 리버스하게 오가노이드가 형성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성질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형태가 똑같지는 않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없다면 여기서 저널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혜님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슬랙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